이재명 사실은 저는 이재명 다음에 꼭 대표자를 붙여서 왔는데 네. 야당 사람들은 얄짤없이 윤석열이더라고요. 그냥 윤석열 네. 씨 윤석열. 네. 그런데 왜 국민의힘 사람들은 깍듯하게 이재명 대표예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게 좀 방송들에 나갈 때마다 이재명 뭐 이렇게 그냥 이름만 부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러고 나면 이제 댓글들에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보면 보수는 그래도 품격을 지켜야 보수는 되는데 품격. 뒤에 좀 붙여라. 그 방송 나가서는 유튜브 아니고 방송에서 좀 붙여줘야 되지 않냐. 그럼 씨 붙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했던 말이 방금 하셨던 말이에요. 예. 저는 원래 예의가 정말 바른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제가 예의가 알죠. 정말 바른 사람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 대통령과 당대표 뒤에 존칭을 붙이지 않는데 네. 내가 이걸 존칭을 붙인 건 내 예의를 떠나서 네. 이건 우리 진영의 자존심의 문제이니 그렇죠. 내가 이 뒤에 욕을 안 붙인 것만 해도 다행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 씨, 김건희 씨 이러고 있는데 네. 이거에 뒷마다 우리가 존칭을 붙여주는 건 이게 설령 방송이라도 그자들도 방송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쪽 네. 사람들은요. 가령 유튜브에서 그렇죠.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럼요.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장에서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 쪽만 매너를 지키는 것은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진영 사람들을 기죽게 하는 것이다. 이건 역시도. 네. 그러면 이건 똑같이 돌려줘야 된다. 문재인, 네. 이재명.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는 국민의힘 것이다. 대변인이 뭐 성명 내는 거 보면 거기도 이재명 대표라고 깍듯하게 붙여주더라고요. 반면에 네. 민주당 쪽에 한민수 대변인 내는 네. 거 보면은 다 윤석열 씨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좀 이 말 좀 드리고 싶어요. 보수의 품격이요. 지금 품격 따질 때가 아닙니다. 네, 품격 따질 때 아니고요. 싸울 때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에서 전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치인이 싸워야 될 때와 싸우지 않을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지금 체면치레하겠다는 건 내 뒤에 우리를 믿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금 싸워야 될 때고 저들이 우리 대통령을 피의자 취급하고 있고 윤석열이라고 호칭한다고 하면 이재명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싸움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뒷짐지고 의흠할 때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 너무 이거 오늘 첫 주제가 너무 좋은데요. 네, 호칭 정리 제대로 하자. 네, 이제 호칭 국민의힘 정리. 대변인들도 네. 이재명 대표, 뭐 대표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재명 씨, 이재명은 이렇게 딱 호칭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닌 네. 말로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재판 건수만 살펴보자고요. 그럼요. 이재명은 5건 받고 있잖아요. 네. 예? 이재명 그리고 피의자라고 해도 되고요. 전과가 4개에다가 네. 그다음에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5개면은 12개 혐의의 재판만 해도 지금 4개. 그죠? 그러면 네. 피고인 이재명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요. 피고인 이재명. 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판결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지금 이 심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자인 걸 확정짓듯이 말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은 이미 전가도 4개나 있고 지금 그리고 1심 판결이 나온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쪽엔 들이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럼 우리들도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막 다뤄버려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좀 막 다뤄 주십시오. 네. 네. 호혜 평등의 원칙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것은 꼭 좀 제가 정말로 국민의힘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진짜 몸에 그냥 예의가 밴 사람인데요.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제가 제일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가장 예의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좀 공격할 때는 공격하고 이게 나의 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진영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것을 봐야 이분들도 안심하고 다리 뻗고 하루라도 자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말 우리 대통령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2배, 3배, 4배를 갚아줄 수 있는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 발휘를 하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쪽이 예의를 그럼요.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요. 예. 그래야 저쪽도 예의 차립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씨, 이재명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43분 동안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쪽을 향해서 또 뭔가 훈계도 하고 또 이렇게 손짓하면서 가만히 좀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할수록 대연설 시간 길어집니다. 이렇게 여유를 짐짓 차으려고 하는 제스처를 여러 번 보기도 했는데 일단 말을 따져 보면은 군사구테타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12월 3일 계엄을 그다음에 아직도 내란 잔당이 헌정 파괴 사례에게 되어 있다. 대동 세상의 꿈을 뭐 동학 농민의 꿈을 뭐 움치령에서 남태령으로 노동 착취 대학교 뭐 대자보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아직도 이게 현실 감각이 없고 선전선동에 미친 자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전선동에 미친 자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선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의도하는 행동, 내가 바라는 행동을 국민들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거짓을 유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민주당은 선전선동에 미쳐 있다. 지금 이것을 내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몰고 가고 있는데 제가 이게 지금 내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마 방송에서 가장 먼저 강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걸 처음부터 내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 없죠.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면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불소추 특권이 있거든요. 그럼 불소추라고 하는 거는 수사만 안 되는 것이냐, 체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걸로도 제 항목을 묻지 못하니 내란죄 지금 갖다 붙여 놓은 것인데, 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거냐면 처음에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내란 좀 이상한데 이상하죠. 내란이란 게 원래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체제를 전복하는 행위 아닙니까? 권력을 그렇죠. 찬탈하기 위해서. 네. 근데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인데 대통령이 내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권력을 진 사람이 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야 이거는. 네. 내란이야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진짜로 선전선동이 됩니다. 국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민주당 진영부터. 네. 자, 이자들이요 알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자들은 대중은 선전선동되는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짓말도 1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네. 그러면 네. 그거를 오늘 네. 제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씩 따져보죠. 네. 저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그 내란이란 단어가 나오는 그 대목이 방금 말씀하신 헌법에 그렇죠. 내란과 외환을 네. 제외하고는 이제 뭐 불소추 특권이 있죠. 그거 네. 그 부분에 네. 딱 한 번 나오고 네. 그다음에 어느 법에도 없는 내란이란 두 글자가 네. 형법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형법 87조 그렇죠. 제 1항에 네. 대한민국 영토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점령을 하고 네. 거기에 국가 권력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네. 폭동을 일으키면 네. 그걸 내란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민주당이 이 내란죄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자들의 수법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계엄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계엄의 상황이 아닌데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계엄법 2조를 들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대통령이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한 사태에 계엄법은 계엄권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헌법에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 얘기를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 국민들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네 전시 사변 상황이 아니었는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네. 네. 전시는 아니었죠. 네. 네. 근데 이자들이 교묘하게 이 2조에 있는 뒷부분을 읽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예. 또는이 있죠. 엔드가 아니고 그렇죠. 또는이에요. 또는. 예. 그러면 이게 국가의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사회 질서가 극도로 네. 교란돼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요. 행정 기능이나 사법 기능이 제작동을 하지 못할 네. 때도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계속 삭제하고 이야기하는 맞아요. 거죠. 제가 이거를 지금 방송에 나가서 이 뒷부분 왜 삭제하냐라고 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이게 초창기에. 예. 그래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의 계엄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네. 네, 예. 맞죠. 근데 대통령의 권한은 또 다른 측면에서 뭐냐?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꼭 해야 되는 의무이다. 네. 권한이자 의무인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예. 그냥 권한이 아니에요. 의무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 권한을 사용해야 될 때 권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와도 같다. 네. 자, 그러면 계엄권을 사용해야 되는 때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한 사태, 방금 말씀하셨던 사회 질서가 교란돼서 행정이나 사법의 기능이 마비됐을 때도 네.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행정이나 사법 기능이 마비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왜냐라고 하면 대통령이 처음에 계엄령을 선포하던 당시에 담화문을 읽었죠. 6분짜리 담화문을 네. 읽었습니다. 이 담화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행정의 기능이 마비돼요. 사법의 기능이 마비돼요. 네. 자,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네. 겁니다. 대통령은 계엄의 담화문을 통해서 지금 계엄 사유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거예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네. 용어를 쓰는 거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용어를 지금 쓰고 있었던 겁니다. 네. 행정 기능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사법 기능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국민을 위해서는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는 때입니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겁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게 계엄을 선포할 일이었냐 아니었냐를 헌재가 따져요? 민주당이 따져요? 아니요. 이 권한은요. 대통령한테
뿐이 주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거예요. 네. 신임을 받은 대통령께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이 가는 겁니다. 이 권한 중에 지금 개헌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개헌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세세한 것들은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것에 대한 판단도 국민들이 신임으로써 대통령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론조사를 해서 판단할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법이 필요 없죠. 그럼 대표도 필요 없죠. 예. 그럼 대통령도 필요 없어요. AI 두면 됩니다. 여론조사 빨리 돌려서 개헌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을 감히 헌법재판관이나 제가 감히라고 표현을 쓰는 건요. 감히 헌법재판관이나 야당 대표 따위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왜? 국민의 신임을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헌법재판관 국민이 뽑았습니까? 안 뽑았죠. 국민이 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을 앉혀놓고 증인신문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이 그들을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신임받은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권력을 이 사람들에게 임명해줬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권한은 나오는 겁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자, 대통령의 그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 투표로 뽑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작년 7월 같은 경우에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미 지금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는 재판이나 법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네. 판결을 했어요. 네. 자, 그럼 그건 미국 판결 아니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중국에서 갖고 왔습니까? 아니면 홍콩에서 갖고 왔습니까? 일본에서 갖고 왔습니까? 네. 북한에서 갖고 왔습니까?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은 미국에서 이 제도를 가져왔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다, 판례가 없네? 미국 판례 따져봐야지 맞는 것이죠. 네. 그럼 미국은 지금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 아닙니까? 미국에서조차도 대통령의 지금 이런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실익이 훨씬 더 크다. 이거는 훨씬 더 손해가 크다.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대통령이 이러한 정치 행위를 국민을 위해서 펼치지 못한다라고 네. 지금 그래서 판결하고 있는 대통령이 거아니에요. 그런 비상 대권 하에서의 정치적 결정은 절대적인 면책 특권을 갖고 있는 그럼요. 것을 본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대통령이 계엄을 잘했네 잘못했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전시사변 이해 준한 사태는 누가 따지는 거죠? 이건 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이것도 대통령이 정합니다. 예. 자, 지금 북한이요. 무려 50개의 핵탄두를요. 전면에 배치하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거 전신가요? 이거 평신가요? 자, 북한이요. 사흘이 멀다 하고 풍선을 날리고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화학탄이 들어있으면요. 네. 이거 전신입니까? 지금 평신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 상황도 대통령이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변에 준하는 사태라고 판단하면 사변인 겁니다. 전신 거예요. 네. 자, 이거에 대한 권한 누구한테 있느냐? 국가 원수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인 국가 원수한테 그걸 있는 뭐 거예요. 여야 합의를 해서 따질 문제가 예, 아닌 거죠. 합의로 전시 상황이냐 사변이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네. 이 권한 누가 주었느냐?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신임을 한 겁니다. 대통령한테. 예. 자, 전시 사변도요. 지금 평시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판단했으면 평시가 아닌 거예요. 네. 자, 지금 행정 기능이 마비됐다라고 보면 마비된 상황인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판단하고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국민의 위임으로부터 나온 이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거의 적합성을 감히 헌재가 따지고 감히 민주당의 대표가 이것을 위법위헌이라고 하고 감히 한동훈이 이것을 위헌위법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건 그러면 오로지 네.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 의해서 판단할 뿐이다. 맞습니다. 예. 자, 이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부터 끝 100까지 A부터 Z까지 싹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정 하나만 떼놔서 이거 잘하고 있나 잘못되고 있나 지금 이 재판 과정이 맞냐 틀리냐 신문 과정을 지금 30분씩 충분히 안 주는 게 맞냐 틀리냐 따질 필요도 없이 1부터가 잘못되었으니 이 가정이 맞을 리가 없다. 이것은 지금 이미 짜놓은 판에 들어가서 짜놓은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 초장기에 계속해서 제가 저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6년 동안 당을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방송에 나와서는 예. 내부에서는 비판을 많이 했어도. 자, 근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뭐 합니까? 싸우세요. 싸우십시오. 싸우십시오. 예.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지금 국민들이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의 단계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건 네.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네. 자, 저기 지금 가슴에 그동안 제가 쌓였던 너무 울분을 이게 지금 예, 토해내고 저 물 한 모금 하시고